화장실 대청소 뭐 이런 것들처럼 이런 바로바로 성과가 나는 작은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계속 끼워 주셔야 돼요. 커다란 어떤 도전이 있으면, 커다란 어떤 방향성이 있으면 그 사이에 작은 이런 성과들, 이런 것들을 계속 끼워 주셔야 돼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홍길동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우울증의 두 가지 종류와 극복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친한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동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친구가 예전에 SNS에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굉장히 힘들게 병원을 다니면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계좌번호 부르라고 해서 20만 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울증에 걸리면 주변에서 힘내라, 뭐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사실 위로의 말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친구한테 20만 원을 보내주면서 병원비에 써라라고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튼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죠.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어떤 이유 때문에 오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제 경험상으로,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종류와 극복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누는 종류인데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번아웃, 두 번째는 무기력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기도 할 텐데요, 번아웃이라는 게 있고 무기력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의 우울증의 증상인데, 제가 겪어봤던 두 가지 우울증의 증상인데, 첫 번째 번아웃. 이 번아웃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번아웃이라는 말 자체가 다 타버렸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서 어떤 것을 열심히 막 했는데, 태웠는데 갑자기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을 제 생각에는 저는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장사를 시작했을 때에 그때 저는 번아웃을 한번 겪었었는데요. 제가 장사를 한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장사를 시작했던 이유는 진짜 딱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뭐였냐면 가난 극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돈에 대한 한이 있었습니다. 정말 장사를 시작을 했을 때 이걸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많이 한번 벌어보고 싶다, 이 가난을 한번 극복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휴무가 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하루도 없이 그냥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거의 휴무 없이 계속 일했었던 것 같아요. 딱 하나의 그 목표였어요. 진짜 가난 극복. 이 가난함을 꼭 극복해보고 싶다, 이거를 좀 극복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딱 하나였는데, 그래서 돈을 너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벌었어요. 거의 한 1년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1호점을 오픈하고 한 9개월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일을 계속하고, 그 9개월 만에 빚을 다 갚고 다시 1억 정도 되는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2호점을 오픈하고 2호점 오픈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일을 해서 또 빚을 다 갚고 또 몇천만 원의 또 돈을 모아서 그걸로 이제 또 부산 지점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뭐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진짜 끊임없이 달려왔어요. 그 돈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목적, 진짜 이 가난을 한번 극복해보고 싶다, 정말 더 이상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하나의 마음,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하나의 마음,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1년 반 이상,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돈이란 걸 벌었죠. 이제 벌기 시작했는데 빚을 다 갚고 통장에 이제 어느 정도의 여유로운 돈이 쌓이고 나니까 더 이상 사실은 이제 어떤 돈에 쫓겨서 살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런 상황이 딱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뒤를 돌아봤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취미도 없고 휴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휴식하는 방법 자체도 까먹었어요.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쉬는 날에 일상은 일로 가득 차 있고, 일을 하는 시간에는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요,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어요. 휴가를 가서도 일 생각을 했고요, 핸드폰이 있는 곳, 인터넷이 되는 곳에선 항상 저는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계속 일을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에 대한 생각만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돈을 벌어서 과연 뭘 하고 싶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이 돈이라는 어떤 하나의 목적, 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수단으로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이것은 수단이지 사실 목적이 아닌데 당시에는 가난 극복이라는 하나의 어떤 목표를 두고 돈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막 달려왔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뭘 하면 내가 행복한지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목적만 두고 가난 극복, 돈이라는 목적만 두고 막 진짜 그 트랙 안에서 옆을 가리고 달리는 한 마리의 그 병주마처럼 앞만 보고 막 달린 거죠. 그러다가 하나의 트랙을 다 돌고 나서 터닝 포인트를 딱 돌아서 딱 봤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뭘 해야 하냐면 우리가 흔히 우울증을 극복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기력증과 번아웃이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번아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0%라는 얘기고 무기력증 같은 경우에는 100%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걸 무기력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아웃이 왔을 때는 에너지가 이미 0%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에너지를 채울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이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흔히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번아웃이 온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해왔으니까.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왔거든요. 뭔가 성과를 내야 하고 이겨야 하고 해내야 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번아웃이 온 상태에서도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번아웃이 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채우는 자신만의 어떤 방법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번아웃이 왔을 때 저는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 번 더 제가 무기력증이 온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제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기력증 같은 경우에는 언제 왔냐면 저는 코로나 때 왔어요. 무기력증의 다른 말은 여러분 슬럼프입니다. 무기력증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에너지가 남아있는데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도 잘 안 되고 하기가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증상을 여러분 언제 겪어보셨냐면 코로나 때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저도 진짜 많이 겪었는데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이제 손님이 갑자기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제 밖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이제 그 시장 자체도 쪼그라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잘 안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되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성취욕이 되게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도 잘 되는 가게를 본다던가 코로나 때도 뭔가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다던가 이렇게 되면 진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자격지심에 빠지기도 하고 아,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혐오하는 자기 혐오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을 겪으면서 이제 무기력증 오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 무기력증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슬럼프도 진짜 많이 왔는데 왜 왔냐면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해보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신메뉴도 한번 만들어보고 영업시간도 한번 조정해보고 업태를 달리해보기도 하고 뭐 다른 일도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어 있고 뭐 사람들 자체가 본인이 평소에 행동하는 어떤 생활 패턴 밖으로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새로운 손님을 유치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잘 안 되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힘든 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계속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을 계속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실패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실패가 결국은 쌓이게 돼요. 이 실패가 쌓이게 되고 이 실패가 쌓이게 되면 이게 무기력증과 슬럼프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저도 박지성 선수한테 배웠던 건데 정말 단순한 어떤 노동들을 합니다. 첫째,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설거지라는 건 못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세제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이 수세미도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성과가 나는 거거든요. 뭐 한 1, 20분 안에 이렇게 성과가 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설거지를 합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게 되면 깨끗해지죠. 깨끗해지면 그 깨끗해진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와요. 작은 성공을 하나 정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갑니다. 운동을 가서 그게 시간이 짧든 길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갑작스럽게 몸에 변화가 오진 않거든요. 근데 그 거울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나 운동 왔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오기 싫은 시간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왔어. 운동을 하고, 세 번째 청소와 빨래도 설거지랑 마찬가지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가 있고 하고 나면 바로 그 결과가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저는 하거든요.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내게 작은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좋은 결과를, 대단한 결과를 어떤 일에서 있어서나 뭐 취미에 있어서나 대단한 결과와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되게 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긴 시간이 걸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슬럼프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실패의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패가 쌓여야 결국 본인의 실력이 늘고 성과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실패가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슬럼프가 오고 무기력증이 와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계속 끼워 주셔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장사를 하니까 가서 뭐 오늘 주방 대청소를 한다든지 뭐 입구 대청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테이블 다 닦기 대청소, 뭐 화장실 대청소, 뭐 이런 것들처럼 이런 바로바로 성과가 나는 작은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계속 끼워 주셔야 돼요. 커다란 어떤 도전이 있으면, 커다란 어떤 방향성이 있으면 그 사이에 작은 이런 성과들, 이런 것들을 계속 끼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장훈 선수가 예전에 말하는 대로나 아니면 여기저기 강연에 나와서 한 말이 있잖아요. 본인이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수처럼 결벽증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샤워를 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양말을 신고 뭐 이렇게 해서 매일 똑같은 어떤 루틴을 지키면서 경기장을 향해서 마치 진짜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그렇게 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이거랑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징크스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작은 성공의 순간들을 줌으로 인해서 본인이 결과에서 경기에서 지더라도, 오늘 별로 활약을 하지 못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작은 성공을 이렇게 정립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무기력증이나 슬럼프에 빠지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좀 채워 넣으셔야 돼요. 이런 작은 성공의 순간들을. 특히 설거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슬럼프나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진짜 좋습니다. 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힘이 좀 나거든요. 내가 이것도 했는데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설거지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개소리 같고 좀 이상한 소리 같겠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가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증이나 슬럼프에 오신 분들은 한번 설거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첫 번째 번아웃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이 번아웃을 극복하는 저만의 팁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번아웃이 오면 뭘 하냐면 비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봤던 영화를 다시 보던가 봤던 드라마를 다시 보던가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저는 제 라이프 사이클을, 제가 살아온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왔냐면 계속 무언가를 자꾸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 성향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뭔가 남아야 한다,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있어야 한다, 목적이 있는 행동, 이런 것들만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뭔가를 남기지 않아 보자, 그냥 시간을 죽여보자. 킬링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한심해 보여도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번아웃에 빠지지 않는, 번아웃에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팁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비생산적인,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번아웃에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봤던 드라마를 다시 보거나, 쇼생크 타술이라는 영화를 한 30번은 본 것 같은데 그때그때 볼 때마다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 걸 또 다시 본다거나, 개인적으로는 게임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이라는 것도 뭐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짧게 할 수 있는 게임들 있잖아요. 번아웃에 빠지려고 한다든지, 번아웃에 빠졌다든지, 오늘 별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그럴 때는 그냥 그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게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게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이 번아웃이 왔을 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는 우울증을 이 번아웃과 무기력증, 슬럼프 두 가지로 저는 구분을 하거든요. 번아웃이 왔을 때는 비생산적인 활동을 해라, 무언가 남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기력증이 왔을 때는 나에게 작은 성공의 순간을 줄 수 있는 것, 평소에 당연하게 잘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행복이라는 것들을 가득 채워 넣으려면 결과적으로 이 무기력증이나 슬럼프, 번아웃에 안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이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노하우인데 지금도 저는 한 번씩 이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무기력증이나 슬럼프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빨리 이거에 대해서 극복을 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극복을 해야 결국은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어떤 그런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개인적으로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 그래야 여러분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되게 삶이 피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에 빠지려고 했을 때 빨리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반드시 만드시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하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